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뭐랄까요? 최근에 어떤 반등 강하게 흘러왔던 흐름에서 조금은 오늘은 둔화된 모습. 그래서 약세 종목이 좀 많았고 오늘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도 일부 이제 콘텐츠나 이런 쪽 갖고 계시지 않았던 투자자라면 상당히 좀 시장이 약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세였다고 보여지는데요. 개별주 장세예요. 결국은 오늘 메타버스 가상화폐 그 NFT 관련주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 그런 쪽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개별주 장세라는 얘기를 계속 언급드리고 강조드리고 거기에 좀 편승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강력한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조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 콘텐츠 종목들을 좀 놓쳤다면 지금 강력하게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도 좀 못한 구간이죠. 왜냐면 52주 신고가를 다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도 지금 신규로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걸 뒤늦게라도 따라 들어가겠다, 추격 매수하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 아랫단에서 이제 있는 그런 종목분들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바라다 보면서 조금씩 씨를 뿌리는 개념으로서 전략을 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내용은 계속 드렸지만 혹여라도 저렇게 신고가 내고 있는 콘텐츠 주식들을 따라잡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이슈도 좀 없기도 했지만 그 3사 합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좀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지주사 간의 어떤 홀딩스 간의 합병도 셀트리온 스킨큐어 이제 소액 주주들의 반대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제 500억 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그거 이제 제외한 쪽으로 이제 합병을 추진하는 걸로 발표를 하던데 그 부분하고 3사 합병하고는 또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회사 측에서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이 3사 합병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다고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하반기에 대한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갈 때 어떤 모멘텀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는 저점권을 형성하고 있다. 왜냐면 저점에서는 결국 이제 노이즈가 많이 섞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한번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체크도 한번 좀 해드리면서 전반적인 시장과 그리고 개별주 장세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세워나갈 그런 어떤 전략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53% 약세 3113포인트 그래도 3000포인트는 지켜냈죠.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200종목 많았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종목수가 200종목 정도 더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약세 느낌. 코스닥은 0.37% 약세 그래도 1001포인트로 1000포인트는 지켜냈죠. 수급도 크진 않았지만 일단은 거래소에서도 외국인이 700억, 기관이 2000억,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000억, 기관이 한 100억 원, 100억 정도를 이제 순매도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도 400계약 정도를 외국인이 순매도 하면서 큰 변동성보다는 오늘은 조금 매물도 좀 나오고 조정 성격이었다. 조정이 나올 만한 위치였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이었고 어제 미국 시장은 좋았습니다. 워낙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에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있어가지고 넷플릭스라든지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 다 좋았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실적은 오징어 게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던데 그게 결국 이제 오늘 컨텐츠 주식이 엄청나게 이제 급등한 이제 주요 어떤 원인이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콘텐츠 주식에 대한 기대 가치라든지 시세 분출이 사실 단기적으로 볼 때 약간 좀 클라이막스 구간에 좀 가는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워진 위치 그리고 이미 대중들도 다 인식해가지고 사고 싶었던 사람들은 웬만큼 샀던 부분이죠. 지금 최근에 뉴라든지 에스트라든지
뭐 J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볼 땐 조금 차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중이 들떠있을 때 좀 빠져나오고, 대중이 팽개칠 때 주워 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대중이 팽개친 대표적인 업종이 지금 바이오고, 대중이 막 환호해가지고, 지금 막 달라붙고 막 거래 터지고 신고가 내고 하는 영역이 지금 콘텐츠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반대로 하는 게 조금 더 확률상 높고 또 이제 편안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거래하실 때 매도하실 때 참고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실적 좋았기 때문에 S&P 500도 0.7% 강세. 와, 이제 거의 뭐 신고가 영역까지 왔어요. S&P 지수. 그리고 나스닥도 0.7% 강세로 신고가의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0.5% 강세로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 그냥 무난했어요. 니케이 증시도 이제 플러스 마감했고, 홍콩 1.5% 강세, 대만 보합 정도. 뭐 상해 증시도 0.17%니까 약세가 그냥 무난했죠. 우리나라 증시가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좀 유난히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코스피 증시가 0.5% 빠졌는데 제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요 중장기평선이 앞에 있죠. 요 중장기평선 241선, 여기 저항받았다 보면 돼요. 241년간의 어떤 매물대 봉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저항을, 이거 저항 한 번도 없이 튀어오르는 거는 메가톤급 호재 아니면 나타나기 힘들거든요. 메가톤급 호재 혹은 시총 상위주,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뭐 3, 4% 튀어오른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이거 중장기평선 한 방에 뚫어서 올리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런 부분이 심리적인 어떤 저항까지 같이 만들게 되면서 시총 주요 종목들 보면 이제 강한 게 없죠. 그리고 이제 한 10위권에서 한 30위권까지는 많이 빠졌어요. 빠진 게 커요. 카카오뱅크 2.6% 빠졌죠. 포스코 3% 빠졌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5% 빠졌죠. SK아이테크놀로지 7% 빠졌죠. 그래서 오늘 뭐 그 2차전지 쪽으로는 좀 많이 빠졌거든요. 포스코 케미칼 4%. 그래서 사실상 시총 상위주가 별로 안 좋았다. 코스피가 중장기 매물대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맞을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서 보면 역시나 여기서도 이제 이평선 저항을 좀 받았는데요. 분홍색 120일선이면 이제 한 달에 20일 거래일이니까 2, 6, 12 하면 6개월 정도죠. 보통 이제 경기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여기서 좀 저항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헤딩하고 저항 받으면서 보시면 음봉으로 좀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됐죠. 역시나 이제 매물대 봉착했다 보여지고요. 최근에 강한 반등 뒤에 조금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V자로 가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V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여기에서 요 중장기 평선 올라오면서 요 정도 또 지지받고 이런 식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시장의 어떤 조정 구간에서 이 시장의 조정 구간에서 지수 관련주는 저점 매수하는 게 비효율적이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지수 관련주 그래서 안 샀습니다. 추가 매수 한 정도면 이제 크래프톤 정도 추가 매수했죠. 크래프톤은 이제 지수 관련주를 떠나가지고 이제 게임 영역 내에서 신적의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시총 크지만 제가 이제 추가 매수하긴 했지만 그 외에는 이제 시총 상위주들은 이번 조정에서는 좀 건들지 않고 다른 중형주, 소형주 단의 기업들을 주로 이제 저가 매수를 많이 했죠. 그 이유는 이제 결국은 지수 단에서 이제 정고점을 벗겨내서 돌파시키는 흐름이 전개되는 거는 조금 단기간으로 좀 쉽진 않다. 첩첩이 있는 이 매물대를 이거를 한 방에 이렇게 올려치기는 쉽진 않다.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걸 오랜 기간의 어떤 분산을 통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1, 2년 정도의
어떤 횡보 구간이라든지 박스권을 통해서 이 매물들을 분산시키고 소화해내는 오랜 시간적인 어떤 기간이 소요되지 않으면 이거 여기서 이제 뚫어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매수한 사람들 물량이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엄청난, 야 이거 본전 오면 팔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1년 2년씩 질질 끌면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게요, 10만 명이 몰려있다. 물량으로 치면 뭐 한 20조가 몰려있다. 예를 들었어요. 그냥. 근데 한 2년 동안 여기서 박스권 횡보를 시키니까 야금야금 이게 1조씩 한 달에 물량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소화되고 다른 투자자에게 손바뀜이 되고 일부 소수 큰 손에게 손바뀜이 되면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올 때 매물 압박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강력하게 신고가를 내면서 또 새로운 어떤 시세의 어떤 영역, 그리고 지수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보다 더 이제 큰 그림의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제 전략에 참고하면서 대형주는 조금 당분간 어렵겠구나 해서 중형주하고 소형주 단의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고, 그렇다면 이제 이쪽에서는 뭔가 좀 분위기 몰이를 좀 단기간에 확 몰아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만들어낸 K 콘텐츠의 리레이팅이 굉장히 시장에서 큰 어떤 명분과 어떤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는 군집의 종목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K 콘텐츠에 대한 강조와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죠. 대표적인 게 J 콘텐츠라든지 52주 신고가죠. 보시면 차트 보시면, 그리고 J A 스토리 이런 것들 신고가 영역에 다다라 있죠. 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냈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기업도 있고, 또 이제 엔터 쪽에서는 JF 엔터가 오늘 신고가 52주 신고가 냈고, SM 여전히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고, YG 엔터도 오늘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 흐름을 찍고, 신고가 흐름 찍고 음봉으로 밀렸죠. 어쨌든 이제 신고가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에서 이제 가장 수혜가 클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이런 엔터사들이라는 측면에서 리오픈의 대장은 엔터라고 좀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신고가를 냈다.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을 조금 시작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됩니다. 대중의 분위기라든지 어떤 언론의 분위기, 그리고 어떤 센티,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분위기, 이것과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매도하고, 또 바닥을 박박 기면서 부정적인 이슈만 막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매수를 좀 타진하고. 셀트론 그룹이 그렇죠. 지금 좋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바닥에 좀 다다른 어떤 구간이라는 거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이죠. 다른 것과 비교해서 뭐가 매력도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어쨌든 셀트론 그룹의 한정에서 본다면 그 기업의 이제 주가의 이제 흥망성쇠, 기승전결의 어떤 그 부분을 본다면 지금이 상당히 저점대를 형성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이 최근에 신고가 영향을 냈지만, 저는 좀 반대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들은 차익 실현을 시작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중장기평선 저항받는 거 확인하셨고, 코스닥도 경기선이라 불리는 121선의 저항을 오늘 좀 받으면서 조금 이제 밀리는 마감됐다. 그래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흐름이 오늘도 여전했다. 코스피는 0.5% 빠졌는데 코스닥은 0.37% 빠졌다. 덜 빠졌죠? 그리고 오락 문화 섹터는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 소형주 지수 차트, 중형주 지수 차트, 대형주 지수 차트. 대형주 지수 차트는 중장기평선 241선 한참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여기 중장기평선에 붙어 있는데 대형주 지수 차트는 한참 아래에 있죠. 그만큼 대형주가 지금 고전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점검해보죠. 오늘 삼성전자 0.4% 빠졌고요. 시총 상위주들이 뭐 오늘 별로 대체적으로 좋진 않아가지고, 예. 그래도 외국인은 오늘 순매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했죠.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저점대를 형성하고 있는 구간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네이버 오늘 이제 보합 마감했는데, 역시나 이제 여기 이평선의 저항을 좀 받았던 것 같고, 하지만 지수보다 최근에 강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플랫폼의 확장이 뭐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부합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가 최근에 지수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도 좋죠. 외국인 기관들 쌍끌이로 사는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오늘 1% 상승을 했는데, 다른 그 2차전지 소재 쪽은 약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조금 대형주랑 중형주, 소형주, 딴에 어떤 소재주랑은 조금 차별화된 흐름이었고,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 0.4%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도 0.8% 상승하면서 그나마 이제 지수 대비 바이오 쪽에 쌍두마차가 또 플러스를 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은행주들이 좀 좋았어요. 하나금융지주 2.4% 상승, 신한지주 1% 상승, KB금융 1% 상승. 그래서 최근에 조정도 별로 안 받고 우상향 패턴이죠. 안정적인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상승 사이클을 노리고자 하는 투자라면 저는 은행주 괜찮다고 생각해요. 은행주, 건설주 최근에 조정받긴 했지만 꾸준히 저는 이제 우상향의 기조를 업황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 코스닥 쪽 넘어가면 셀트론 헬스케어가 0.1% 강세, 셀트론 제약 0.4% 약세, 보합 정도 마감했고요. HLB가 5.7% 약세. 오늘 바이오주들이 약세 종목도 좀 있었고, 강한 종목도 좀 있었죠. 예, 뭐 파맵신 이런 것들 오늘 14% 강세 보인 종목도 있고, 뭐 ABL 바이오, 학회 이제 뭐 발표 모멘텀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올릭스 최근에 이제 기술출하면서 확실하게 기술력 보여준 이런 기업들, 또 학회 발표 모멘텀이 연말부터 연초까지 있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포틱스 같은 기업도 플러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바이오는 좀 차별화된 흐름이에요. 개별로 움직이는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는 시즌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바이오는 잘 골라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파맵신 같은 거 한번 보죠. 오늘 13% 올랐는데 오늘 특별한 이슈나 기사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씨를 뿌린다는 개념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바이오 주식은 진짜 씨를 뿌릴 때도 이게 좋은 씨인지 나쁜 씨인지를 잘 갈려서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리스트를 만들고, 아 이거 좋은데 하면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씨는 언제 뿌려야 되죠? 계절 중에서? 봄에 뿌려야겠죠. 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매수 시점도 인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한 시점에서 계속 이제 트래킹하고 업종의 흐름을 또 체크하면서 언제 수확을 할 건지도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무작정 성장하니까 무작정 홀딩 뭐 장기 투자 아니에요. 신약주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은 확실하게 매도 시점에 대한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확은 언제 하죠? 가을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름에 수확해버리면 덜 익었고, 겨울에 수확하면 뭐 다 이제 물러버렸죠. 썩어버렸겠죠. 가을에 해야겠죠. 이 가을이 어떤 구간인지 그거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종목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바이오의 어떤 씨를 뿌리는 지금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 좋은 씨, 나쁜 씨를 잘 가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전략을 짜게 된다면 향후에 굉장한 계좌의 어떤 레벨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고 거량도 없고 뭐 별로 좋은 이슈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쪽에 결국은 큰 기회와 뭔가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텐베거라 불리죠. 소위 이제 대박주, 계좌가 진짜 완전 자산가 형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항상 새로운 곳에 있다. 우리가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최근에 뭐 NFT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학습을 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저는 매일마다 이제 딱 컨셉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날 또 깊게 딥하게 좀 공부를 하거든요. 오늘 이제 메타버스를 좀 딥하게 좀 공부를 했는데 일부 자료를 이제 좀 정리한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많이는 못 해드릴 것 같고 오늘 영상을 좀 늦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그 새로움 속에서 남들이 뭐 긴가민가 할 때 뭔가 좀 확신을 가지면서 먼저 과감하게 진입하면 거기서 10배, 20배짜리가 터지기도 하죠. 그래서 새로운 게 뭔가 출현하고 나타나게 된다면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부문이 나타나면 그걸 남들보다 먼저 깊게 스터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남들보다 관련 기업들, 수혜 기업들을 먼저 찾아내는 게 결국은 이 바닥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그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남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곳에 씨를 뿌리고 또 남들이 긴가민가하고 될까? 하는 곳에서 뭔가 확신을 발견하는 그런 투자자가 진짜 큰 승자가 된다. 하여튼 뭐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시총 상위술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네요. 아까 이제 뭐 콘텐츠나 뭐 그런 쪽 빼고는 다 콘텐츠네.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SM, JYP. 그렇죠. 콘텐츠가 오늘 완전히 시장을 지배했네요. 컴투스 이런 거 지금 뭐 NFT나 뭐 가상화폐 쪽으로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아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주사 통합 부분, 요 부분이 원래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홀딩스, 셀트론 홀딩스 그리고 셀트론 스킨큐어까지 이제 3사가 이제 비상장 3사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스킨큐어가 합병하는 거는 얘기가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이게 같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제 뭐 논란도 있긴 했는데, 뭐 어차피 뭐 3개 비상장사 합병하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게 소액주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셀트론 스킨큐어의 소액주들이, 합병을 반대하고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내 주식을 사달라. 그걸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회사 측에서 생각하던, 합병을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면서 결국은 회사 측에서도 이 셀트론 스킨큐어를 합병해서 비상장 3사의 어떤 합병해서 배제를 한 거죠. 업계에서는 서정진 명예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셀트론 이사회 의장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셀트론 스킨큐어를 이제 운영했던 게 이제 서정석, 장남, 서진석 이제 셀트론 이제 의장이었는데 약간 좀 실적이 안 좋았죠. 화장품 사업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표이사로 2017년 갔다가 이게 이제 사임을 했죠. 1년 5개월 만에 사임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셀트론으로 자리에 옮겼어요. 셀트론 제품 개발 부문장으로. 업계에서는 이제 실적 개선 실패에 따른 뭐 인사다. 이렇게 좀 시각을 보였는데 회사 측에서는 뭐 원래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셀트론 스킨케어 개인 주주들도 이번 비상장사 합병 배경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합병 배경에 의구심을 품으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인주들의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은 서정진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이제 승계를 한다. 이제 경영권이죠, 결국은. 보다 더 이제
이 기업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영자가 이걸 경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직 검증이 안 된 그런 어떤 이제 장남이 그런 것들을 할 걸로 보여지는 이사회 의장들을 하고, 또 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또 이제 ADC 회사 인수한 그 회사의 이제 그 의장으로 이사회 이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뭐랄까요, 경영권을 그대로 승계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들과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룹에서 펼치고 있는 이런 어떤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대하는 흐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상황 속에서라면 사실상 이제 3사 합병,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이 3사 합병 작업에 있어서도 주주들의 좀 반대에 좀 봉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뭔가 좀 특단의 어떤 뭔가를 좀 보여줘야지 이런 어떤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결국 이제 뭔가 좀 외부에서 인사를 데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아마 주주 측에서 지금 주주 측에서 좀 요구하는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측에서는 지금 이 홀딩스 간의 이제 합병이 일단은 약간 기존하고 좀 다르게 돌아갔지만 상장 계열사 3사 합병 문제는 차질 없이 그냥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상장 계열사 세 곳의 합병 문제는 뭐 절대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주주죠. 셀트리온의 주주의 찬성 없이는 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측면으로 볼 때, 셀트리온 주주들에게 뭔가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뭔가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어떤 주가의 수준이고, 가장 어떤 비관적인 그리고 비판이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닥권을 형성하는 그런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불기 전, 뭐 이때는 이제 급반등한 거니까 요때가 제가 또 유튜브를 또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기도 하네요. 그 지점 정도 지금 가격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레키로나 관련된 모멘텀을 받았던 주가는 그대로 이제 없었던 지점으로 회귀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 매출과 이익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때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업 가치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형 자산일 수도 있는 이 신약을 삼상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승인까지 받은 항체 치료제 신약을 개발한 어떤 신약사로서의 어떤 그 레퍼런스를 갖게 됐다는 거는 또 엄청난 또 무형적인 어떤 자산을 갖게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 과연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매도할 이유가 있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강조를 많이 드렸고, 왜냐면 여기서는 좀 자포자기 하고 싶거나 던지고 싶거나 막 시끄럽고 막 던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감성이 개입되는 그런 어떤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극단의 점과 최하단의 점에서는 감정상의 어떤 부분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데서는 더 추가 매수를 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여기서는 이제 던지고 싶은 마음이 극도로 발생되는 그런 어떤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주식의 어떤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악수를 두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어떤 제가 볼 땐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여기서는 조금 더 여러분의 어떤 심리를 좀 다져드리는 그런 멘트들과 내용들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지점은 가장 절망과 비판이 서린 지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번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 보도록 하죠.
예, 뭐 이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당장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데 이 종목 사야겠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최근의 흐름 자체가 뭐 콘텐츠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계속 있었어요.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도 블록체인 이쪽 관련된 기업들도 매수세가 유입됐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LG화학은 꾸준하게 최근에 좀 들어오네요. JYP라든지 카카오, 또 스튜디오드래곤, CJENM, 블록체인, 콘텐츠, 뭐 은행, 위지역 스튜디오 이런 것들, 뭐 메타버스라든지, 와우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SM, 이런 것들이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 코스닥 쪽에서 보면 완전히 그냥 콘텐츠가 장악을 하는 콘텐츠 전성시대, 리레이팅 시대가 되고 있네요. 뭐 메타버스 이런 쪽도 있고요. 하경 모멘텀 있는 ABL 바이오, DNC 미디어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DNC 미디어도 중기적으로 저는 계속 우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대원 미디어 콘텐츠 같이 따라오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콘텐츠, 메타버스, 뭐 NFT, 블록체인, 뭐 이런 쪽으로, 뭐 웹툰, 뭐 이런 쪽으로 흐름이 되게 좋은 모습으로 수급과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역시 이제 최근에 게임주들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개별주 장사라는 것 자체가 개별 기업의 어떤 모멘텀에 의거해서 시세의 어떤 흐름들이 좀 펼쳐진다. 우르르 막 이제 뭐 테마 단이라든지 이벤트, 뭐 모멘텀 단의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는 거고, 시장 전체가 막 같이 막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신작의 어떤 모멘텀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크래프톤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입니다. 10월 20일자인데 신작 출시 임박과 3분기 실적 모멘텀 확인. 이제 3분기 실적도 나올 거고, 또 신작 출시하는 일정도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이제 쇼케이스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쇼케이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을 거고, 어쨌든 뉴스테이트라는 이 신작 출시 일정이 이제 구체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 뉴스테이트는 2018년 출시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이제 확장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1월달 신작 모멘텀이 본격화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요, 이게 이제 중국 텐센트하고 공동 개발했고, 글로벌 퍼블리싱도 이제 텐센트가 이제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 매출액이 이 크래프톤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죠. 그래서 배급을 이제 거기서 해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요 신작은 크래프톤이 단독 개발하고 글로벌 퍼블리싱도 크래프톤이 이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매출이 2조 나오면 그대로 2조가 매출로 찍힌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다운로드 10억 이상을 기록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기 사용자 확보에서 있어서는 우려가 좀 적은 그런 게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중국 기업이 퍼블리싱을 하면서 미국, 유럽 등 메인 게임 시장보다는 중동, 인도,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서 더 높은 인기를 얻었죠, 사실상. 그래서 크래프톤이 직접 퍼블리싱 하게 되면 미국과 유럽 쪽으로도, 이쪽이 사실 메인이잖아요. 이쪽에서도 뭔가 좀 큰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중국 텐센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서구권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 퍼블리싱이 있어도 텐센트가 제3세계에 주로 했던 주요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따라서 중국 화평 정형보다 낮은 유료 전환율과 ARPU를 기록. 그래서 크래프톤 직접 퍼블리싱을 통해 매출 인식률 자체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로열티 순매출익인데, 매출 전체 매출에서 뭐 로열티 10%면 10% 이제 그게 크래프톤의 매출이 된 건데, 뉴스테이트는 총액으로 매출 인식한다는 게 되게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미 뭐 월 단위로 뭐 이렇게 딱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상되는 부분이고, 뉴스테이트는 일단은 이번 달 중으로 정식 출시 일정을 공개하고 이어서 전 세계 동시 서비스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점점 이제 모멘텀이 가까워지고 있다. 당사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에 대해서 4분기에 일평균 매출 52억, 그리고 내년도 일평균 매출 104억을 가정한다. 이거 뭐 스케일이 하루에 100억이요? 예. 하여튼 뭐 매수 의견 목표 주가 67만원을 유지한다. 지금 49만원 이렇게 되고 있죠. 뉴스테이트 출시 일정 확정과 글로벌 흥행 성공 가능성은 원게임 리스크 우려를 해소하고 2022년 출시 예정인 배틀그라운드 콘솔 확장팩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기대감까지 높여줄 걸로 기대된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서 예상하는 실적 전망은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온기로 2조 1000억에 영업이익은 9천억. 내년은 신작 출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3조 7천억에 영업이익을 1조 6천억으로 제시를 하고 있네요. 퍼단으로 18배 정도, 그리고 내후년 4조 1000억, 영업이익은 1.8조, 퍼단으로 16배까지 내려온다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라면 뭐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맵을 업데이트하고 한 부분들이 이렇게 또 매출액을 또 높여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어떤 예상 실적도 상당히 좀 우호적일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10억 다운로드를 받은 글로벌 유저가 있다는 게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 차트를 좀 보면요, 상장하고 나서 계속 박스권으로 돌리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고점 영역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는데, 근데 이 흐름 가운데서 수급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죠. 특히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샀고, 연기금은 1조 원을 지금 순매수했거든요. 뭐 투신도 한 3천억 정도. 그래서 수급도 이제 우호적이라는 측면들, 외국인은 좀 팔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파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상장하고 나서의 어떤 기간 동안 기관들의 어떤 뭐 매집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급적인 우호성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감이 박스권 돌파를 시켜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최근에 지수 조정 때문에 이렇게 받았던 조정 구간은 저는 저점 매수의 어떤 기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정말 글로벌 게임 회사, 글로벌 매출 1위 회사지 않습니까? 대단한 회사고 이번 신작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이제 불어닥칠 수 있는 구간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주목을 해보죠. 그래서 오늘 장은 이렇게 좀 마감만 해보는데요.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해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말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하여튼 그래서 한 분이 이제 메일을 한 일주일 전 보내주셨는데 좀 뜻깊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한 마음에 메일을 드립니다. 오늘 장은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주가의 원리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작은 거래량으로도 꽤 높은 상승이 발생하는 바이오 주식들을 보면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주가의 원리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결국 다수의 참여자가 아닌 소수의 큰 손이 보유한 주식들은 때가 되면 올라가게 되어 있고, 큰 상승을 위해서는 냉정하지만 참여자를 줄이기 위한 물량 매집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물량을 줄이는 과정이 어찌 보면 산재되어 있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줄이는 과정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도주 선침의 강의를 몇 번이고 보면서 제 것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 교육 부분에서 교육 카테고리 쪽에서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할 때는 좋은 장을 만나서 어떤 학습도 없이 누구나 아는 종목을 선정하여 큰 수익을 보았습니다. 올해부터 계속된 조정 속에서 단기 큰 수익을 위한 모험이 오히려 손해로 돌아오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남아있는 자산이라도 지키고자 주식을 그만하려고 마음도 먹었으나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또 한 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항상 박사님이 마감 복귀 방송에 말씀하시는 주식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간직하고 차근차근 학습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원리를 기반으로 매수의 기준을 가지고 무리하지 않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매수를 하였고 그 결실이 최근에 빛을 발휘하고 있는 듯합니다.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는 자본금의 몇 배를 벌고 싶다, 얼마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랜 시간 주식을 하고 싶다, 시장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니 자연스레 무리는 하지 않게 되었고 발생되는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식의 관점, 투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지금처럼 시장을 바라보고 관점을 말씀해 주시는 박사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뭔가 좀 깨달음을 좀 얻으신 듯한 어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저도 좀 감명이 컸고, 또 이제 매집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걸 또 이해하신 것 같고, 그런 원리 자체가 결국 이제 참여자들의 의견을 줄이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나가시면서 뭔가 좀 같이 성장해 나가는, 뭔가 좀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동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런 또 감사한 메일을 또 주셔가지고 참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답장을 보내드렸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땐 시간이 문제일 뿐 성공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참 기분이 좋고, 저도 이런 분들 보면 성공하실 분인데 제가 조금 더 동행하면서 좀 줄여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깨달음을 드린 것 같아서 참 좋고요. 서로 든든한 어깨동무 깐부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고요. 시장이라는 게 참 매일 좋을 수도 없고, 매일 또 내 계좌의 어떤 종목들이 상승만 할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흐름 속에서 퍼포먼스를 내고 또 레벨업이 되는 어떤 과정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어떤 기다림도 필요하고 교체도 필요하고 또 추가 매수도 필요하고 또 어떤 기다림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주식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